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미중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미중관계를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만큼 이제 지구촌 시대에 저는 중국도 상당히 이제는 강대국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미국하고 이 중국과의 관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죠. 7월 1일이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 북경 이 천안문 광장에서 아주 7만여 명이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이 즐겨 입었다고 하는 이 인민복을 입고선 1시간 동안 긴 연설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었다. 그런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은 시진핑 주석의 이 연설문이죠. 거기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 이런 거를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언론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보도 내용을 쭉 봤을 때, 전반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작심을 하고, 미국을 상대로 큰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는 함부로 보지 말라 하는, 이제는 우리도 강대강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이번에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미중 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로 이렇게 접어들었다. 쉽게 말해서 이 신냉전을 하는데요. 이 신냉전 체제로 도래되어지지 않느냐라는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이제는 대치 관계로 상당 기간 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는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언론사의 분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미중 관계와 관련돼서 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과 이 시진핑 주석의 이런 연설을 통해서 본 이 미중 관계, 그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주요하게 얘기한 부분, 물론 저는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 소개된 그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중화민족은 세계에서 위대한 민족이다. 그리고 5000년의 유관 문명 역사가 있고 인류 문명 진보에 불멸에 공헌을 했다 하면서 이 중화민족이라는 그거를 좀 강조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중국 인민은 정의를 숭배하고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민이고 중화민족 자긍심과 자신감이 강한 민족이다. 네, 상당히 이 중화민족, 이 중국 인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나 이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나라 인민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부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 어떤 위례 세력도 우리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노예화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 헛된 망상을 하는 외부 세력은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건설한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를 부딪혀서 피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중화민족은 당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당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거죠. 네, 여기 헛된 망상을 하는 외부 세력,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중국, 공산당이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해를 놓는, 그런 세력이겠죠. 그런 세력이 이제 헛된 망상을 갖고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지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력에 대해서 이 시진핑 주석은 이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건설한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 상당히 언론으로부터 이 두각을 받았던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국 양제와 고도의 자치방침을 관철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전면 관리와 통치를 하고 이들 특별침공군은 국가보안법을 실행해 사회 안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이자 중화민족의 염원이다. 누구도 중국 인민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키는 굳건한 결심과 확고한 의지, 강한 능력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네, 전반적으로 이 시진핑 주석의 이 1시간 동안 한 연설을 한 내용을 보면은 이 중화민족이란 그런 새로운 민족 개념을 상당히 강조를 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 인민은 평화도 사랑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뭐 다른 그러니까 뭐야, 다른 나라의 인민을 괴롭히거나 어쨌든 그 부려본 적이 없다, 상당히 평화의 민족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 그거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는 이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위부 세력, 이런 거를 이제 헛된 망상을 지는 위부 세력이라면 여기에 그냥 견제하는 그런 강한 톤의 이런 연설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 일단은 홍콩 문제, 마카오, 그 다음에 대만 문제, 역시 중국 공산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걸로 의해서 강력하게 그거를 추진해 나가서 어떤 이런 역사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진핑 주석은 뭐 지금 거의 집권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죠. 아마 내년도 되면은 어떻게 될지 아마 중요한 고비인 것 같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보통 10년이면은 집권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권력을 이양을 하는데, 아마 시진핑 주석은 헌법을 갖춰서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그 10년 제한 없이 계속 집권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는 올해 10년이 되고 내년 되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시진핑 주석이 되느냐, 뭐 그런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을 볼 때는 뭐 시진핑 주석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를 좀 지킬 걸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이 10년 전에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내어온 게 바로 중국몽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알죠. 어떤 1대1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 두 개의 100년을 아주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 두 개의 100년. 그러니까 첫 번째 100년은 올해가 2021년이죠. 이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창당된 지 100년이 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100년이죠. 그리고 두 번째 100년은 신중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1949년도에 건설됐죠. 그러면서 이제 2045년이면 또 100년이 됩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이제 100년이죠.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은 이 첫 번째 100년, 그러니까 2021년 중국 공산당 100년이 되는 이 해까지는 샤오캉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0년, 2049년 이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또 목표, 이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연설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 언론이나 또 이 미국 언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시진핑의 이번 연설은 결국은 미국을 겨냥한 그런 연설문이 아니었냐라는 이런 분석이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거의 지배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헛된 망상을 하는 위부 세력은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건설한 강철 말장성이 머리를 부딪혀 피가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결국은 미국을 향한 어쨌든 이 강력한 이 경고의 메시지로 보낸 게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이 MBN을 볼까요? 공산당 100주년에 이 시진핑 중국 괴롭히면 만리장성에 머리 깨져 피 흘릴 거. 중앙일보 중국 괴롭히면 머리 깨질 거. 시진핑 이 중화 패권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세계일보도 중국 괴롭히면 피 흘릴 거. 이 시진핑 미국의 정면 대결을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도했고, 한국경제 미국 보란 듯이 시진핑 중국 괴롭히면 머리 깨지고 피 흐를 거.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도 시진핑 미국의 정면 대응 성포 괴롭히면 머리 깨질 거,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을 향해 정면 대결을 선언을 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신냉전 체제를 공고히 했다.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연설문에 중국은 세계 인류의 군대를 건설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세계 일보는 이 언급을 두고 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미소 냉전 종식, 그러니까 1990년대 이 미소 냉전 종식이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30년이 흘렀을 때 지금 상당히 중국이 이제는 강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에 이제는 신냉전이 이제 도래했다라는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100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냉전, 그러니까 신냉전이 시작되지겠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과의 어떤 대립각은 점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이 아주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 경제는 이를 두고 이 시진핑 공산 100주년 연설로 본 미중 관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강대강 대치를 예고를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실제로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것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이 유시스나 뭐 세계일보 이렇게 보니까요. 7월 1일 날이죠. 미국은 일본하고 손잡고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 훈련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유엔에 중국의 인권 침해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에 요구하는 이런 서신을 보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미국 언론들도 시진핑 연설은 미국을 겨냥한 도전적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뉴욕타임스, 폭스뉴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경향신문이 7월 2일 이렇게 분석해서 보도를 한 게 있고요. 그 유시스의 7월 2일 보도를 보니까요, 미국의 상무장관 지나 레몬드가 이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헛된 망상을 갖고 있는 외부 세력이 이게 대해서는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다, 이런 연설문 내용이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이런 인터뷰의 질문에 대해서 미국 상무장관 지나 러먼드는 허세와 미사 여구가 많았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이런 경고는 허세다, 뭐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 입장에서 또 이렇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놓게 된 배경,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또 다른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최근에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 부부장급, 한국에서는 차관급 인사인데요. 이 둥징웨이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는 망명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교인 교수, 68세의 이 차이샤 교수가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그쪽에서 중국 공산당을 평가하는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평가가 중국 공산당은 굶주린 용과 같은 야망을 지녔지만 실제로는 종이 호랑이다 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샤 이 교수는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을 보니까요, 이 동아일보가 7월 1일날 보도했는데, 중국이 겉모습은 강력하지만은 시 주석 집권 기간 더욱 분명해진 사회적 모순과 스스로에 대한 의심으로 분열된 상태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갑작스러운 분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차이샤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보이지만은 언제 갑자기 이 분열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중 관계 이 두 번째 이야기로 이번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이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좀 관심 갖고 한국 언론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오늘 또 방송을 보시면서 또 뭐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극하게 대립하는 강대강 구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정말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책임 있는 세계의 리더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에도 250만의 우리 재미동포가 있고 또 중국에도 역시 중국동포를 포함해서 이 제중 한인을 포함해서 25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동포들의 이런 역할, 이 미중 강대강 대립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미중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그런 취지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